제6과목 건설안전기술 파트입니다. 101번 건설 현장에 거푸집 동발이 설치 시 준수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입니다. 않은 것은 1번 파이프 서포트 높이가 4.5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높이 2m 이내마다 두 개 방향으로 수평 연결재를 설치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틀린 내용입니다. 이 4.5m가 아니고요 3.5m로 하여야 합니다. 2번 동바리의 침하 방지를 위해 깔목의 사용, 콘크리트의 타설, 말뚝박기 등을 실시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맞는 내용인데 깔목이 여기서 이제 보시면 받침목이나 깔판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깔목은 받침목이나 깔판으로 변경이 되어서 문제가 출제될 예정입니다. 3번 강제와 강제의 접속부는 볼트 또는 클램프 등 전용 철물을 사용한다. 4번 강관틀 동바리는 강관틀과 강관틀 사이에 교차 가세를 설치한다. 이건 다 맞는 내용이어서 정답은 1번 되겠습니다. 102번 고소작업대를 설치 및 이동하는 경우에 준수하여야 할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입니다. 1번 와이어 로프 또는 체인의 안전율은 3 이상일 것이라고 했는데 여기가 5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건 틀린 내용이고요. 2번 붐의 최대 지면 경사각을 초과 운전하여 전도되지 않도록 할 것 맞고요. 고소작업대를 이동하는 경우 작업대를 가장 낮게 내릴 것 맞습니다. 작업대에 끼임, 충돌 등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가드 또는 과상승 방지 장치를 설치할 것 맞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 되겠고요. 보면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186조에서 설명을 하고 있고요. 와이어 로프 또는 체인의 안전율은 5 이상일 것으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103번 건설공사의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 제출 기준일로 옳은 것은 요거는 실기에서도 굉장히 많이 출제되는 문제니까 꼭 이번 기회에 정리하고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당해공사 착공 1개월 전까지, 15일 전까지, 전날까지, 15일 후까지인데 정답은 3번이고 착공 전날까지 제출을 하여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42조 3항에서 착공 전날까지 공단에 두부를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104번 철골 건립 준비를 할 때 준수하여야 할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지상작업장에서 건립 준비 및 기계기구를 배치할 경우에는 낙하물의 위험이 없는 평탄한 장소를 선정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맞습니다. 2번 건립 작업에 다소 지장이 있다 하더라도 수목은 제거하거나 이설하여서는 안 된다가 아니라 수목을 제거해야 한다. 제거한다 라고 하는 게 더 알맞은 내용이 되겠네요. 3번 사용 전에 기계기구에 대한 정비 및 보수를 철저히 실시하여야 한다. 맞고요. 기계에 부착된 앵커 등 고정장치와 기초구조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맞습니다. 자, 수목은 작업에 지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제거하고 건립 작업을 하여야 합니다. 2번입니다. 자, 105번 가설공사 표준안전작업지침에 따른 통로 발판을 설치하여 사용함에 있어 준수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입니다. 1번 추락의 위험이 있는 곳에는 안전난간이나 철책을 설치하여야 한다. 맞죠? 작업 발판의 최대폭은 1.6m 이내여야 한다. 역시 맞습니다. 3번 비계발판의 구조에 따라 최대 적재 하중을 정하고 이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맞는 내용입니다. 4번 발판을 겹쳐 이음하는 경우 장선 위에서 이음을 하고 겹침 길이는 20c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가설공사 표준안전작업지침 제15조 보겠습니다. 근로자가 작업 등을 이동하기에 충분한 넓이가 확보되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추락의 위험이 있는 곳에는 안전난간이나 철책을 설치해야 한다. 1번에서 설명하고 있고요. 자, 4번 발판을 겹쳐 이음하는 경우 장선 위에서 이음을 하고 겹침의 길이는 20c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죠. 이 내용 잘 보시면 좋겠고 그거 또 발판 한 개에 대한 지지물은 2개 이상이어야 한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작업 발판의 폭은 1.6m 이내여야 한다. 요 내용과 요 내용 보기 있으니까요. 작업 발판 위에는 돌출된 모공이 철선 등이 없어야 한다라고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자, 106번 항타기 또는 항발기의 사용 시 준수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항타기나 항발기의 사용 시 준수사항에서 옳지 않은 것. 1번 증지나
공기를 차단하는 장치를 작업 관리자가 쉽게 조작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한다. 요거가 틀렸습니다. 설치하는 것은 1번이 바로 되네요. 작업 관리자가 아니라 해머의 운전자가 쉽게 조작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합니다. 2번 해머의 운동에 의하여 증기 호스 또는 공기 호스와 해머의 접속부가 파손되거나 벗겨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접속부가 아닌 부위를 선정하여 증기 호스 또는 공기 호스를 해머에 고정시킨다. 인데 이 부분이 좀 개정이 되어서 증기 호스 부분이 삭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3번 항탁이나 항발기의 권상장치의 드럼에 권상용 와이어로프가 꼬인 경우에는 와이어로프에 하중을 걸어서는 안 된다. 4번 항탁이나 항발기의 권상장치에 하중을 건 상태로 정지하여 두는 경우에는 쐐기장치 또는 역회전 방지용 브레이크를 사용하여 제동하는 등 확실하게 정지시켜 주어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아까 설명드렸던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이 개정됐던 내용이고요. 그리고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217조에서 설명합니다. 여기에서 이 부분이 2번에 보기에 나왔던 거고요. 여기가 1번 보기에 나왔던 건데 해머의 운전자가 공기를 차단하는 장치를 해머의 운전자가 쉽게 조작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랑 여기는 보기에서 나왔던 내용이니까 한 번씩 다 읽어보시고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107번 건설업 중 유해위험 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사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유해위험 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사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입니다. 1번 지상 높이가 31m 이상인 건축물 또는 인공구조물 연면적 3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또는 연면적 5천 제곱미터 이상인 문화 및 집회시설의 건설공사. 요거 맞습니다. 2번 연면적 3천 제곱미터 이상의 냉동 냉장 창고시설의 설비공사 및 단열공사인데 여기 숫자가 5천 제곱미터입니다. 5천 제곱미터 이상의 냉동 냉장 창고시설의 설비공사 및 단열공사가 해당이 되고요. 3번 깊이 10m 이상인 굴착공사. 4번 최대 지간거리가 50m 이상인 다리의 건설공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다 맞는 내용이어서 보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2조에서 유해위험 방지계획서 제출 대상이라고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필기실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꼭 지켜서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어디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숫자들이 많이 나오니까 숫자들하고 연계해서 5,000제곱미터 이상인 냉동시설의 설비 및 공사, 단열공사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이런 숫자들을 주의 깊게 좀 기억을 하시면 더 좋겠습니다. 자, 108번 건설 작업용 타워 크레인의 안전장치로 옳지 않은 것은 요거는 되게 자주 나오는 문제죠. 되게 자주 나오는 출제되는 문제입니다. 1번 권가방지장치, 2번 과부하방지장치, 3번 비상정지장치, 4번 호이스트 스위치. 정답은 4번이 되겠고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134조 방호장치의 조정인데 양중기에 과부하방지장치, 권가방지장치, 비상정지장치, 제동장치를 설치해야 됩니다. 요거 대신에 이제 제동장치가 들어가야겠죠? 네, 요 네 가지는 꼭 기억하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자, 109번 이동식 비계를 조립하여 작업하는 경우에 준수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요 문제 역시 자주 출제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비계 최상부에서 작업을 할 때는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맞고요. 작업 발판의 최대 적재 하중은 250kg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라고 수정해야 맞는 내용이 됩니다. 3번 승강용 사다리는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4번 작업 발판은 항상 수평을 유지하고 작업 발판 위에서 안전 난간을 딛고 작업을 하거나 받침대 또는 사다리를 사용하여 작업하지 않도록 한다. 이 내용은 다 맞는 내용인데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68조 이동식 비계에서 설명하는 내용이고요. 보면 자, 승강용 사다리는 견고하게 설치해야 하고 비계 최상부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안전난간을 설치해야 되고요. 작업 발판은 항상 수평을 유지하고 작업 발판 위에서 안전난간을 딛고 작업하거나 받침대 또는 사다리를 사용하여 작업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자, 작업 발판의 최대 적재 하중은 250kg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자, 요 숫자가 바뀌어서 출제됐던 내용이니까 숫자 부분까지 잘 기억해 주셔야 정답을 맞히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110번. 토사 붕괴 원인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경사 및 기울기 증가, 2. 성토 높이의 증가, 3. 건설기계 등 하중작용, 4. 토사 중량의 증가라고 해야 토사 붕괴 원인이 될 수 있겠죠. 토사 중량이 증가했을 때 붕괴 원인이 됩니다. 증가했을 때 원인이 됩니다. 111번. 건설용 리프트의 붕괴 등을 방지하기 위해 받침의 수를 증가시키는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는 순간 풍속의 기준은? 순간 풍속의 기준도 많이 출제됩니다. 그죠? 자, 보면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154조에서 붕괴 등의 방지라고 되어 있고, 순간 풍속이 35m/s를 초과하는 바람이 불어올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건설용 리프트에 대해서 받침의 수를 증가시켜야 되고 붕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순간 풍속은 10에서부터 35m/s까지 각각의 이제 순간 풍속에 대해서 조치가 있기 때문에 그 이론 부분을 보시고 각각의 풍속에 따른 어떤 조치를 해야 되는지를 꼭 확인하십시오. 자, 112번. 토사 붕괴에 따른 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흙막이 지보공 부재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흙막이판, 2번 말뚝, 3번 턴버클, 4번 띠장입니다. 자, 보면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346조 조립도이고요. 사업주는 흙막이 지보공을 조립하는 경우 미리 그 구조를 검토한 후 조립도를 작성하여 그 조립도에 따라 조립하도록 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조립도는 흙막이판, 말뚝, 버팀대 및 띠장 등의 부재의 배치, 치수, 재질 등 설치 방법과 순서가 명시되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맞는 말은 턴버클이 정답이 됩니다. 해당하지 않는 턴버클이 정답이고요. 그 흙막이판, 말뚝, 버팀대 등은 해당이 되니까 이 부분들은 기억하시면 좋겠네요. 자, 113번. 가설 구조물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연결재가 적은 구조로 되기 쉽다. 맞고요. 부재 결합이 간략하여 불완전 결합이다. 맞습니다. 구조물이라는 개념이 확고하여 조립의 정밀도가 높다라고 했는데 이 부분이 확고하지 않습니다. 이게 확고하지 않으며 라고 있죠. 정밀도가 낮다. 높다까지 틀린 내용이 되겠네요. 4번. 사용 부재는 과소단면이거나 결함재가 되기 쉽다. 맞는 내용입니다. 자, 가설 구조물의 문제점을 보면 가설 구조물이라는 통상의 개념이 확고하지 않으며 조립의 정밀도가 낮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구조물이라는 통상의 개념이 확고하지가 않겠죠. 가설 구조물이니까요. 연결재가 부족한 구조로 되기 쉽고 부재의 결합이 간단하나 불완전 결합이 되기가 쉽다. 부재가 다소 과소단면이거나 결함이 있는 재료가 사용될 가능성이 높다. 맞는 말입니다. 자, 114번. 사다리식 통로 등의 구조에 대한 설치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입니다. 1번 발판의 간격은 일정하게 할 것, 2번 발판과 벽과의 사이는 15cm 이상의 간격을 유지할 것, 3번 사다리식 통로의 길이가 10cm 이상인 때는 10m 이상인 때는 7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 4번 사다리의 상단에 걸쳐놓은 지점으로부터 60cm 이상 올라가도록 할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24조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10m 이상일 때 5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해야 합니다. 보면 사다리식 통로의 길이가 10m 이상인 경우에는 5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숫자들을 잘 보셔야겠죠. 숫자가 바뀌어서 출제되는 사례가 많으니까 숫자를 좀 유념해서 보셔야 합니다. 자, 115번. 가설 통로를 설치하는 경우 준수해야 할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입니다. 1번 경사는 30도 이하로 할 것. 맞고요. 경사가 25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구조로 할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15도를 초과하는 경우에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여야 합니다. 자, 여기 있죠. 경사가 15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구조로 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는 맞는 내용이니까 요 해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23조 가설 통로의 구조, 견고한 구조로 하여야 하고요. 경사는 30도 미만이 되어야 합니다. 다만 계단을 설치하거나 높이 2m 미만의 가설 통로로서 튼튼한 손잡이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되어 있고요. 경사가 15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구조로 해야 되고,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 난간을 설치해야 합니다. 작업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임시로 해체를 할 수도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직경에 가설된 통로의 길이가 15m 이상인 경우에는 10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합니다. 건설공사에 사용하는 높이 8m 이상인 비계다리에는 7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합니다. 요 가설 통로의 구조 부분도 많이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꼭 한 번씩 읽어보시고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16번 터널 공사에서 발파 작업 시 안전대책으로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 네, 이 문제도 되게 자주 출제되는 문제니까요.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발파 전 도화선 연결 상태, 저항치 조사 등의 목적으로 도통시험 실시 및 발파기의 작동 상태에 대한 사전 점검을 실시한다. 맞습니다. 2번 모든 동력선은 발원점으로부터 최소한 15m 이상 후방으로 옮길 것. 맞고요. 3번 지질, 암의 전리 등에 따라 화약량에 대한 검토 및 시방 기준과 대비하여 안전조치를 실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4번 발파용 점화회선은 타 동력선 및 조명회선과 한 곳에 통합하여 관리. 이 부분을 분리를 해야겠죠. 보면 발파용 점화회선은 타 동력선 및 조명회선으로부터 분리되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117번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 기준은 산업재해재상법에 적용을 받는 공사 중 총 공사 금액이 얼마 이상인 공사에 적용하는가. 요것도 요 건설업 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 기준에 대해서는 실기에서도 필기에서도 자주 나오기 때문에 꼭 정리를 하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2022년 6월 2일에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보면 총 계약 금액 2천만 원 이상인 공사에 대해서 적용한다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3번 정답 되겠습니다. 자, 118번 건설업의 공사 금액이 850억 원일 경우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수로 옳은 것은 입니다. 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에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가 구분이 되어 있는데 건설업의 경우에는 800억 이상 1,500억 미만인 경우에 안전관리자 2명입니다. 800억 미만은 1명인 거고요. 그 기준에 따라서 겸임 기준도 있기 때문에 금액별로 안전관리자가 몇 명이 선임이 되어야 되는지 이론 부분을 보면서 꼭 정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2명 이상입니다. 자, 119번 거푸집 동바리의 침하를 방지하기 위한 직접적인 조치로 옳지 않은 것은 옳지 않은 것은 1번 수평 연결재 사용, 2번 깔목의 사용, 3번 콘크리트의 타설, 4번 말뚝박기 되어 있고요. 보면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332조 1호 동바리 조립 시 안전조치에서 나오는데 받침목이나 깔판의 사용, 콘크리트 타설, 말뚝박기 등 이렇게 나타나 있죠. 그래서 답이 해당하지 않는 1번이 정답이고 깔목이 받침목이나 깔판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내용을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120번 달비계에 사용하는 와이어로프의 사용 금지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요거는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실기에서도 많이 나오니까요. 외웁시다. 1번 이음새가 있는 것, 2번 열과 전기 충격에 의해 손상된 것, 3번 지름의 감소가 공칭지름의 7%를 초과하는 것, 4번 와이어로프의 한 꼬임에서 끊어진 소선의 수가 7% 이상인 것. 그래서 여기가 10% 이상인 것으로 수정을 해야 맞는 내용이 됩니다. 해설을 보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63조 달비계 구조에서 설명을 하는데요. 이음매가 있는 것, 그리고 와이어 로프의 한 꼬임, 스트랜드를 얘기합니다. 한 꼬임이 해서 끊어진 소선의 수가 10% 이상인 것, 그리고 지름의 감소가 공칭 지름의 7%를 초과하는 것, 꼬인 것, 심하게 변형되거나 부식된 것, 열과 충격에 의해 손상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숫자들이 변경이 되면서 많이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요. 이렇게 10% 이상, 한 꼬임에 끊어진 소선은 10% 이상, 그리고 지름의 감소는 공칭 지름의 7%를 초과하는 것으로 정리를 하셔서 꼭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